김정자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아들 민수와 며느리 소라가 처음으로 집에 오는 날이었거든요. 35년간 급식 조리사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워왔던 정자에게 가족을 위한 요리만큼 설레는 일은 없었습니다. 갈비찜부터 시작해야지. 정자는 혼잣말을 하며 냉장고에서 미리 준비해둔 갈비를 꺼냈습니다. 사흘 전부터 정육점에서 가장 좋은 부위로 골라 냉장고에 재워두었던 갈비였죠. 양념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간장, 설탕, 마늘, 생강, 배즙까지 정성스럽게 갈아 넣은 특제 양념이었어요. 갈비를 끓이는 동안 정자는 잡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당면을 미지근한 물에 불리고 시금치와 당근, 버섯을 하나씩 손질했어요. 소라는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정자는 며느리 얼굴도 제대로 본 적이 없으면서도 벌써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들 민수에게 물어봐도 어머니가 해주시는 건 다 맛있어 해요라는 뻔한 대답만 돌아왔거든요. 오전 10시쯤 되자 갈비찜에서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을 감쌌습니다. 정자는 국물을 살짝 맛봐보며 만족스러워했죠. 이 정도면 괜찮겠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며느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까다로울지 모르니까요. 잡채도 거의 완성되어 갔습니다. 당면과 채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윤기가 자르르 흘렀어요. 정자는 참기름을 마지막에 한 방울씩 떨어뜨리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급식실에서 배운 노하우였죠. 참기름을 너무 일찍 넣으면 향이 날아가고 너무 늦게 넣으면 스며들지 않는다는 걸 35년 경험으로 터득했거든요. 된장찌개는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된장찌개를 좋아할까? 정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만들기로 했어요. 집에서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인 찌개만큼 진짜 한국 맛을 보여줄 수 있는 음식이 어디 있겠어요? 두부도 부드러운 걸로 골라서 네모나게 깍둑 썰기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정자는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갈비찜은 고기가 젓가락으로 찢어질 만큼 부드럽게 익었고 잡채는 윤기가 좔좔 흘렀어요. 된장찌개도 구수한 냄새가 일품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며느리도 만족하겠지? 정자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3시쯤 되자 현관문 앞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정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보는 순간이었거든요. 문이 열리자 소라가 들어왔습니다.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안녕하세요. 소라예요. 라고 인사했어요. 정자는 순간 안도했습니다. 생각보다 예의가 바르고 밝은 인상이었거든요. 어머, 우리 며느리 참 예쁘네. 어서 들어와. 정자는 소라의 손을 잡으며 반가워했습니다. 우와, 무슨 냄새가 이렇게 좋아요? 소라가 부엌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갈비찜 냄새인가요? 정말 맛있겠다. 정자는 이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음식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식탁에 음식을 차리는 동안 소라는 계속 감탄했습니다. 와, 이 잡채 정말 윤기가 나네요.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드시어요? 된장찌개도 색깔이 정말 진해요. 집된장으로 만드신 거죠? 정자는 이런 반응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드디어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소라는 갈비찜을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더니 어머나, 이게 이렇게 부드럽다고요? 정말 맛있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정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더 있으니까 부족하면 말해. 정자는 소라의 그릇에 갈비를 더 올려주었습니다. 민수도 오랜만에 어머니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역시 어머니 음식이 최고야. 소라야,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소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요. 제가 만드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라고 답했어요. 식사 내내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소라는 정자에게 요리 비법을 물어보기도 했고 정자는 기꺼이 자신의 노하우를 알려주었어요. 잡채는 당면을 너무 오래 불리면 안 돼. 딱 적당히 불려야 쫄깃해. 갈비찜은 처음엔 센 불에서 끓이다가 나중엔 약한 불에서 오래 끓여야 해. 정자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와의 첫 만남이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정자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달콤한 시작이 곧 쓰라린 현실로 바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첫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여전히 그날의 따뜻한 기억에 젖어 있었어요. 소라가 다음에 또 올게요. 어머니라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며칠 뒤 민수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시간 있으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무슨 일이야? 정자가 물었습니다. 아, 그게. 소라랑 같이 어머니 댁에 가서 말씀드릴 일이 있어요. 이상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뉘앙스였거든요. 이틀 뒤 저녁 민수와 소라가 다시 정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지난번처럼 들뜬 기색이 아니었어요. 소라의 표정이 어딘지 어두웠고 민수도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무슨 일 있나? 정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소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집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집을? 정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민수 부부는 이미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을 알아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내 아이도 생각해야 하고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하려고 해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저희 힘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민수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돈 얘기였구나.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정자가 물었습니다. 그게 4천만 원 정도요. 소라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4천만 원. 정자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35년간 급식실에서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노후자금이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우리 손자 생각하면 정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리기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소라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요. 은행 대출도 한계가 있고 소라 부모님도 상황이 어려우시고. 민수가 보충 설명했어요. 정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론 아깝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며느리가 자신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고마웠어요. 우리가 가족인데 이런 걸로 뭘. 며느리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정자는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알겠어. 어머니가 도와줄게. 정자의 말에 소라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어머니, 감사해요. 소라는 정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달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정기예금을 해지해야 해서요. 정자가 말했어요. 그날 밤 정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천만 원이면 자신의 노후자금 대부분이었거든요. 괜찮겠지? 민수와 소라가 나중에 갚아주겠지. 정자는 스스로를 달랬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정자는 은행에 갔습니다. 30년 넘게 모아온 정기예금을 해지하는 순간이었어요. 은행원이 정기예금을 해지하시면 이자 손실이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었지만 정자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괜찮아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통장에서 4천만 원이 빠져나가는 걸 보며 정자의 마음도 함께 허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아들과 며느리의 감사한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 정자는 혼잣말로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민수와 소라에게 돈을 건네주던 날 두 사람은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 평생 잊지 않을게요. 소라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어요. 이 은혜 꼭 갚을게요. 새 집으로 이사하면 어머니 모시고 살겠어요.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정자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이렇게 고마워하는 걸 보니 돈을 준 보람이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뭘? 가족인데. 정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 뒤 민수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계약했어요. 정말 좋은 아파트예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정자는 기뻤습니다.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후로 며칠이 지나도 새집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사는 언제 하는지 새 집은 어떤지 궁금했지만 민수와 소라는 바쁘다며 연락도 뜸했어요. 정자는 혹시 자신이 성급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먼저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자는 우연히 동네에서 만난 지인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자 씨 아들이 강남에 새 아파트 샀다며? 요즘 그 동네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정자는 깜짝 놀랐어요. 강남이라고? 4천만 원으로 강남 아파트를 샀다고? 집에 돌아온 정자는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강남에 집 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 그게. 네, 어머니. 송파구 쪽이에요. 민수의 대답에 정자는 더욱 놀랐어요. 송파구면 집값이 얼마나 비싼 동네인가요? 그런데 4천만 원으로 그런 곳에 집을 살 수가 있나? 정자가 의문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게. 소라 부모님이 추가로 도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대출도 더 받고. 민수의 설명을 들으며 정자는 무언가 석연치 않음을 느꼈어요. 그날 밤 정자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좋은 곳에 집을 산 것은 기뻤지만 왠지 자신만 속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내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건가? 정자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편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새집 이사를 마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그동안 아들 부부로부터 새집 초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4천만 원이나 도와준 마당에 새집 구경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민수와 소라는 아직 정리가 안 됐다. 곧 초대할게요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드디어 소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점심도 같이 해요. 정자의 마음이 들떴습니다. 드디어 새 집을 볼 수 있다는 기쁨과 함께 며느리가 직접 초대한다는 사실이 뿌듯했거든요. 그래, 갈게. 뭔가 가져갈까? 정자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세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소라의 대답에 정자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직접 음식을 준비한다니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요? 오후 2시쯤 정자는 송파구에 있는 아들의 새 집을 찾았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신도시였어요. 우와, 정말 좋은 곳에 살게 됐네. 정자는 감탄하며 아파트 입구를 올려다봤습니다. 자신의 돈이 이런 곳에 집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현관문을 열어주며 어머니, 어서 오세요라고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정자가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 넓고 깔끔했거든요. 거실만 해도 자신의 집 2배는 되어 보였어요. 어머, 정말 넓다. 이런 집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정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소라가 웃으며 나왔어요. 어머니, 어서 앉으세요. 곧 점심 준비될 거예요.
하지만 소라의 표정이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지난번처럼 자연스럽고 밝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정자는 거실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구경했습니다. 소파도 새 것이고 텔레비전도 엄청 크고 모든 게 반짝반짝 새 것이었어요. 정말 예쁘게 꾸몄네. 소라가 센스가 좋구나. 정자가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소라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네, 감사해요. 그런데 아직 완벽하지는 않아요. 소라가 대답하며 거실을 훑어봤습니다. 사실 이것저것 더 바꿔야 할 게 많아요. 특히 이 소파는 색깔이 좀 구식이라서 바꾸려고 하거든요. 구식이라고? 정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소파가 새 것 같은데 벌써 구식이라니요. 어머, 이렇게 예쁜데 왜 구식이야? 정자가 물었어요. 요즘은 이런 색깔 안 써요. 좀 더 모던하고 세련된 색으로 바꿔야죠. 소라의 대답에 정자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점심 준비가 됐다며 소라가 식탁으로 안내했어요. 식탁에는 간단한 파스타와 샐러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탈리안 음식 좋아하시죠? 소라가 물었어요. 정자는 솔직히 파스타보다는 한식이 더 좋았지만 며느리가 준비한 음식이니 고마웠습니다. 맛있겠다. 고생했어, 소라야. 정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하는 동안 소라의 시선이 자꾸 정자의 옷차림을 훑는 것 같았어요. 정자는 오늘 괜찮은 옷을 입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소라의 눈빛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어머니, 평소에 쇼핑은 어디서 하세요? 소라가 갑자기 물었어요. 쇼핑? 그냥 동네 시장이나 백화점에서 하지. 정자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요즘은 온라인 쇼핑이 더 편해요. 더 다양하고 저렴하거든요. 소라의 말에는 은근히 지금 방식은 구식이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식사 후 소라는 정자에게 집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방마다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설명해 주는데 계속 이건 바꿔야 하고 저건 업데이트가 필요해요라는 말을 반복했어요. 마치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방에 도착했을 때 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식기장에 있던 그릇들이 이상했거든요. 이 그릇들. 우리 집에 있던 것 같은데? 정자가 자세히 보니 분명히 자신이 예전에 쓰던 도자기 그릇들이었어요. 결혼 초기에 장만했던 백자 그릇 세트였습니다. 아, 그거요? 민수가 어머니 집에서 가져온 거예요. 소라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릇들이 이상했어요. 원래 하얀색이었던 그릇들이 연한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었거든요. 어머, 이거 왜 색칠을 했어? 정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 그게 원래 색이 너무 심심해서 페인트로 칠했어요. 요즘 스타일로 업데이트한 거죠. 소라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정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그릇들은 결혼 초기에 정자가 한 달 용돈을 모아서 산 소중한 것들이었거든요. 소라야, 그 그릇들은. 정자가 말하려는데 소라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너무 구식이어서 그냥 두기엔 좀. 그래서 페인트 칠로 조금 업데이트 해봤어요. 어때요? 훨씬 예쁘죠? 구식.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정자의 마음이 쓰라렸어요.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 며느리 눈에는 그저 구식이고 업데이트가 필요한 것들이었구나. 그래. 예쁘네. 정자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오는 길에 정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명히 좋은 집이고 며느리도 나름대로 신경 써서 초대해 준 건데 왜 이렇게 기분이 상한 걸까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정자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가슴 한구석의 서운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자는 계속 소라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구식, 업데이트 바꿔야 해.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이 낡고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4천만 원을 내준 자신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자는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내가 구식인가?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봤지만 특별히 이상한 건 없어 보였어요. 70살 치고는 깔끔하고 단정한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소라의 시선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정말 뒤처진 건 아닐까?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나대로 살아왔고 그게 틀린 건 아니야. 정자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깊은 곳의 상처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집 방문 이후 보름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그동안 소라의 말들을 잊으려고 애썼지만 구식이라는 단어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라에게서 반가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집들이를 하려고 해요. 꼭 오세요. 집들이라니. 정자의 마음이 설렜습니다. 아들 부부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니까요. 그래, 좋다. 뭘 준비해 갈까? 정자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음식은 제가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오시기만 하면 돼요. 소라의 대답에 정자는 살짝 아쉬웠지만 며느리의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어요. 35년간 급식실에서 일하며 터득한 자신만의 요리를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잡채를 해갈까? 정자는 고민했지만 집들이에는 좀 더 특별한 음식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너비아니를 해가자. 정자는 결심했습니다. 너비아니는 정자의 특기 요리였거든요. 급식실에서도 가끔 특별한 날에 만들어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메뉴였어요. 고기를 얇게 저며서 양념에 재운 다음 구워내는 요리라 손이 많이 가지만 그만큼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었습니다. 집들이 전날 정자는 새벽부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육점에서 가장 좋은 한우 등심을 사왔어요. 집들이인데 좋은 고기를 써야지. 정자는 아끼지 않고 15만 원어치나 샀습니다. 고기를 얇게 저미는 것부터가 기술이었어요. 너무 두껍게 자르면 질기고 너무 얇게 자르면 부서지니까요. 양념 만들기도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간장, 설탕, 마늘, 생강, 참기름, 후추까지 정확한 비율로 섞어서 만들었어요. 이 양념은 정자가 20년 넘게 써온 비법이었거든요. 고기를 양념에 재워두고 하룻밤을 기다렸습니다. 집들이 당일 정자는 너비아니를 정성스럽게 구웠습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중간 불에서 천천히 구워내니 고기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이 정도면 손님들도 좋아하겠지? 정자는 만족스러워하며 예쁜 접시에 담았습니다. 오후 5시쯤 정자는 너비아니를 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하니 벌써 여러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벌써 많이 왔나 보네. 정자는 기대하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민수가 현관문을 열어주며 반갑게 맞았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안에 손님들이 많이 와 있어요. 거실에 들어서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정자와 비슷한 또래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다양했어요. 소라의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 그리고 민수의 친구들까지 합쳐서 20명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소라가 다가와서 인사했어요. 이분이 민수 어머니세요. 소라가 주변 사람들에게 정자를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정자는 왠지 어색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세련되고 젊어 보였거든요.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 오신 음식이에요. 정자가 너비아니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소라가 받아들며 감사해요, 어머니라고 했지만 표정이 영 시원치 않았어요. 이거 어디에 놓을까요? 소라가 주방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자는 소라를 따라 주방으로 갔어요. 식탁에는 이미 여러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대부분 서양식 음식들이었어요. 치즈와 크래커, 샐러드, 파스타, 피자 등등. 정자의 너비아니는 확실히 이 분위기와 맞지 않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디에 놓을까요? 소라가 난처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식탁에는 이미 음식이 가득했고 너비아니를 놓을 자리가 마땅치 않았거든요. 아, 그냥 구석에 놓으면 돼. 정자가 말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너비아니는 식탁 한 구석에 조용히 놓였어요. 다른 화려한 음식들 사이에서 초라해 보였습니다. 정자는 괜히 음식을 가져온 게 실수였나 싶었어요. 파티가 시작되자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치즈와 크래커, 샐러드는 금세 동이 났어요. 하지만 정자의 너비아니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두 명이 조금씩 가져갔지만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이 고기 요리는 뭐예요? 한 젊은 여자가 너비아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 그거는 민수 어머니가 만들어 오신 한식이에요. 너비아니라고 하는. 소라가 설명하다가 말끝을 흐렸어요. 좀 기름져 보이네요. 요즘은 헬시한 음식이 트렌드잖아요. 정자의 귀에 이 대화가 들렸습니다. 기름지다고? 헬시하지 않다고? 정자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신이 정성껏 만든 음식이 이런 평가를 받다니요. 어머니 음식은 정말 전통적이에요. 소라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스타일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죠. 전통적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구식이라는 뜻으로 들릴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정자는 더욱 위축됐습니다. 사람들의 대화 주제도 정자가 따라가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어요. 최신 드라마, 해외여행, 새로운 레스토랑 얘기들. 정자는 그저 조용히 앉아서 사람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 맞다. 어머니, 사진 좀 찍을까요? 소라가 갑자기 정자에게 다가왔어요. 가족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 해요. 정자는 어리둥절했지만 민수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찍는 동안에도 정자는 불편했어요. 소라가 계속 어머니, 조금만 더 이쪽으로 표정 밝게 해주세요라며 지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자신이 사진 속 소품처럼 느껴졌어요. 파티가 끝날 때쯤 정자는 조용히 소라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먼저 갈게. 수고했어. 어머니, 벌써 가세요? 조금 더 계세요. 소라가 말렸지만 정자는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사람들의 시선과 대화에서 느꼈던 소외감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건가? 정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 음식이 맛없는 건 아니야. 단지 취향이 다를 뿐이지. 정자는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상처는 이미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집들이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자신의 너비아니가 무시받았던 장면이 가장 아팠어요. 정성과 시간을 들여 만든 음식이 그저 구식이라는 이유로 외면받다니 이보다 서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집들이 이후 정자는 며칠 동안 우울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이 무시받았던 기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가족이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젊은 사람들 취향이 다르니까. 정자는 스스로를 달래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 오후 민수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하늘이 좀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하늘이는 정자의 5살 손자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자가 물었어요. 소라가 갑자기 중요한 미팅이 생겼대요. 저도 출장이라 도저히 하늘이를 돌볼 수가 없어서요. 정자는 손자를 돌보는 일이라면 언제든 기꺼이 했어요. 그럼 당연히 맡아줄게. 언제 데려와?
지금 바로 데려가도 될까요? 정말 급해서요. 민수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그래, 어서 데려와. 30분 뒤 민수가 하늘이를 데리고 왔어요. 할머니, 하늘이가 정자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정자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손자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해 주니까요. 우리 하늘이 할머니랑 재미있게 놀자.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소라가 오늘 정말 중요한 미팅이라고 해서요. 오후 7시쯤 데리러 올게요. 민수가 급하게 말하고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정자는 하늘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에 기분이 좋았어요. 하늘이는 정자와 함께 있는 걸 정말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블록 놀이해요. 할머니, 그림책 읽어주세요. 정자는 손자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며 행복했어요. 이런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오후 4시쯤 정자는 하늘이와 함께 간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호떡 만들어줄까? 좋아요. 하늘이가 손뼉을 쳤어요. 정자는 밀가루 반죽을 하고 하늘이는 옆에서 구경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도와줄게요. 그래, 우리 하늘이가 도와주면 더 맛있겠다. 정자는 하늘이의 작은 손에 밀가루를 묻혀주며 함께 반죽을 만들었어요. 부엌이 밀가루 투성이가 됐지만 정자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호떡이 다 구워질 때쯤 하늘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오늘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고 했어요. 응, 그래. 정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미팅이라고 했는데 친구들과 식사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네, 엄마가 새 원피스도 입고 예쁘게 화장했어요. 친구 언니들이랑 레스토랑 간다고 했거든요. 하늘이의 말에 정자는 의아했어요. 중요한 미팅인데 새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한다고. 게다가 레스토랑에 간다니요. 정자는 하늘이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말을 헷갈리니까요. 우리 하늘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정자는 그렇게 생각하며 호떡을 하늘이 입에 넣어주었어요. 저녁 7시가 되자 민수가 하늘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하늘이 말 잘 들었죠? 당연하지. 우리 하늘이가 얼마나 착한데. 정자가 손자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소라 미팅 잘 끝났어? 정자가 물었습니다. 네, 다행히 잘 끝났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자는 여전히 하늘이의 말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켰어요. 요즘 민수가 가르쳐준 인스타그램이라는 걸 가끔 보곤 했거든요. 소라의 계정을 찾아서 구경해 보려고 했습니다. 소라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니 오늘 올라온 사진이 있었어요. 정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소라가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여자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사진 밑에는 오랜만에 언니들과 런치 데이트 역시 이런 시간이 최고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런치 데이트? 정자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분명히 중요한 미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친구들과 놀러 간 거였구나. 사진을 자세히 보니 소라가 정말 예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새 원피스에 화장도 진하게 하고 완전히 놀러 나온 차림이었습니다. 정자는 더 살펴봤습니다. 사진이 한 장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레스토랑 음식 사진, 친구들과 함께 웃는 사진, 예쁜 디저트 사진까지 여러 장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시간을 보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거의 3시간 동안 식사를 즐긴 것 같았어요. 중요한 미팅이라더니. 정자는 허탈했습니다. 자신이 손자를 돌봐주는 동안 소라는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을 해가면서 말입니다. 정자는 계속 사진들을 봤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찍은 셀피,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 화려한 레스토랑 인테리어.
모든 게 정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었다면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냥 놀러 간 거였다니요. 하늘이의 말이 맞았구나. 정자는 아이의 순수한 말을 믿지 않았던 자신이 바보 같았어요. 엄마가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고 했어요. 하늘이는 그저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했을 뿐이었는데 말이에요. 정자는 화가 났습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것보다도 자신을 우습게 본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화가 났어요. 마치 자신이 속기 쉬운 순진한 할머니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만만해 보이나? 정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4천만 원이나 도와준 마당에 이런 식으로 속이다니요. 정자는 배신감을 느꼈어요. 며느리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이렇게 쉽게 배신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정자는 새벽까지 생각했어요. 이 일을 민수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소라와 직접 얘기해야 할까? 하지만 어떤 방법도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소라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쁘고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 생각이 바뀌고 있었어요. 구식이라며 자신을 무시하더니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다니요. 이번 일은 넘어가자. 하지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정자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순진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든 아들이든 자신을 우롱하는 건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정자는 평소처럼 일상을 보냈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이 폭발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될 것이었어요. 거짓말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그동안 소라에 대한 실망감을 속으로만 사귀며 지냈어요. 직접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가족 관계가 틀어질까봐 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석이 다가오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 올해 추석은 어떻게 할까요? 민수가 전화로 물어왔어요. 정자는 당연히 자신의 집에서 차례를 지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20년 동안 줄곧 그래왔거든요. 당연히 우리 집에서 해야지. 제사상 차리는 것도 있고. 하지만 민수의 대답이 예상과 달랐어요. 그게 올해는 소라 쪽 형편이 좀 어려워서요. 소라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시거든요. 그래서 소라 친정에서 하면 어떨까 해서요. 정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추석 차례를 며느리 친정에서 한다고? 민수야, 그게 무슨 말이니? 차례는 시댁에서 지내는 거 아니야? 정자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어머니, 요즘은 그런 게 많이 바뀌었어요. 양가 부모님을 다 챙기는 거죠. 올해만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어머니 댁에서 할게요. 정자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물론 소라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왜 미리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통보하는 식으로 말하는 걸까요? 소라 부모님이 많이 아프신가? 정자가 물었습니다. 네, 특히 소라 아버님이 허리가 안 좋으셔서 움직이기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민수의 설명을 들으니 정자도 반대하기 어려웠어요. 아픈 사람을 우선해야 한다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올해는 그렇게 하자. 정자는 아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서운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 없이 명절 준비를 해왔는데 올해는 그냥 손님으로 가야 한다니요. 추석 당일 정자는 빈손으로 갈 수는 없어서 과일과 한과를 준비했습니다. 소라 친정은 강남구에 있는 고급 주택가였어요. 역시 소라 집안이 잘 사는구나. 정자는 감탄하며 집 앞에 섰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이 정말 웅장해 보였거든요. 현관문을 열어준 건 소라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소라가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소라 어머니는 정자보다 5살 정도 어려 보였지만 옷차림이나 화장이 정말 세련됐어요. 정자는 갑자기 자신이 촌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 위축됐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이미 차례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정자가 아는 전통적인 차례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과일도 수입 과일이 많았고 나물도 평소 보던 것과 달랐어요. 요즘 스타일로 준비했어요. 소라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소라가 정자를 안내했는데 자리가 이상했어요. 보통 차례에서는 큰어른이 주요 자리에 앉는데 정자는 구석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대신 소라 아버지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차례가 시작됐는데 진행 방식도 달랐습니다. 소라 아버지가 모든 것을 주도했고 정자는 그저 옆에서 지켜볼 뿐이었어요. 우리 가문의 방식이에요. 소라 어머니가 설명했지만 정자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절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소란의 가족들이 먼저 절을 하고 정자와 민수는 나중에 따라서 절했습니다. 정자는 이상했어요. 분명히 민수가 장남인데 왜 소라 쪽 가족이 주도하는 걸까요? 식사 시간이 되자 더욱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라 어머니가 저희가 준비한 음식이 입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며 음식을 소개했는데 대부분 정자가 해본 적 없는 요리들이었어요. 퓨전 한식이라고 하던데 전통 명절 음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 잡채는 현미 당면으로 만들었어요. 건강에 좋거든요. 이 갈비찜은 설탕 대신 스테비아를 사용했어요. 소라 어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정자는 점점 어색해졌어요.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되고 건강하게 바뀐 버전이었거든요. 정자 어머님은 평소에 어떤 요리를 하세요? 소라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요. 정자가 대답했어요. 아, 전통적인 방식이요. 요즘은 건강을 생각해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나트륨도 줄이고 설탕도 줄이고. 정자는 마치 자신의 요리 방식이 건강에 해롭다는 말을 듣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35년 동안 급식을 만들었는데 나름대로 건강하게 했다고 생각해요. 정자가 조금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기준도 바뀌잖아요. 소라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정자에게는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전 방식보다는 좀 더 과학적인 방법을 선호하거든요. 과학적인 방법? 정자는 화가 났어요. 마치 자신의 요리가 비과학적이고 무지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과학적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자가 물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영양소 균형이라든지 칼로리 계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요. 저희는 모든 음식을 앱으로 분석해봐요. 소라 어머니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이 앱으로 음식의 영양 성분을 다 체크할 수 있거든요. 정자는 점점 기가 막혔어요. 앱으로 음식을 분석한다고. 35년간 경험으로 쌓은 자신의 요리 실력이 스마트폰 앱보다 못하다는 말인가요? 요즘은 정말 편리한 세상이네요. 정자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는 시간에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소란의 가족들은 계속해서 요즘 방식이 얼마나 좋은지, 전통적인 방식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얘기했어요. 정자는 점점 참기 어려워졌습니다. 정자 어머님, 혹시 운동은 하세요? 소라 아버지가 물었어요. 운동이요? 집안일 하는 것도 운동 아닌가요? 정자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런 게 아니라 헬스장이나 요가 같은 체계적인 운동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이 중요하거든요. 또 시작이었어요. 정자의 생활 방식이 비체계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정자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시니어 전용 헬스장도 많아요. 소라가 알아봐 드릴게요.
소라 어머니가 친절하게 말했지만 정자에게는 간섭으로 들렸어요. 자신의 생활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같았거든요. 결정타는 집에 돌아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소라가 정자에게 작은 포장을 건네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거 저희가 남은 음식 포장해 드린 거예요. 집에서 드세요. 남은 음식을 포장해 준다고. 정자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괜찮아. 나는 집에 가서 내 음식 해 먹을 거야. 정자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가져가세요.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소라가 계속 권했지만 정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수야, 오늘 기분이 정말 나빴어. 왜요, 어머니? 소란의 가족들이 친절하게 해주셨잖아요. 민수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친절하게? 그게 친절한 거야? 내가 하는 모든 걸 구식이고 틀렸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정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차례도 이상했어. 내가 장남인데 왜 소라 아버지가 주도해? 어머니, 그건 소라 아버님이 아프셔서. 민수가 변명했지만 정자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아픈 게 그런 거랑 무슨 상관이야? 예의라는 게 있잖아. 정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4천만 원을 내준 것도 모자라서 명절까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한다니요. 내 집, 내 방식은 구식이 아니야.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다시는 오지 않겠어. 정자의 폭발에 민수는 당황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정자는 이미 한계점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추석 이후 정자는 일주일 동안 민수에게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걱정이 될 텐데 이번에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기분이었거든요. 이렇게 조용한 것도 나쁘지 않네. 정자는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있었어요. 특히 손자 하늘이가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먼저 연락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먼저 연락해야 해. 그러던 목요일 오후 뜻밖의 현관문에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일까 싶어서 문을 열어보니 하늘이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하늘이가 정자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어머, 우리 하늘이. 어떻게 왔어? 뒤따라 민수가 나타났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의 표정이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하늘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그래서 잠깐 데려왔어요. 정자는 반가우면서도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분명히 하늘이를 핑계로 화해의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거든요. 들어와. 하늘아,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민수는 하늘이만 맡기고 가려고 했어요. 어머니, 저는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저녁에 데리러 올게요. 정자는 민수와 대화를 피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굳이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하늘이와 둘만 남자 정자의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할머니, 놀아줘요. 하늘이가 블록을 가져와서 바닥에 쏟아놓았습니다. 정자는 손자와 함께 바닥에 앉아서 블록을 쌓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이거 뭐 만들까요?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우리 집을 만들어 볼까? 정자가 제안했어요. 하늘이는 신이 나서 블록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집은 따뜻해요. 엄마 아빠 집보다 더 따뜻해요. 하늘이의 말에 정자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이는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을 모르지만 진심은 알아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 할머니 집이 왜 더 따뜻한 것 같아? 엄마 아빠 집은 너무 깨끗해서 만지면 안 되는 게 많아요. 할머니 집은 뭐든지 만져도 돼요. 하늘이의 순수한 말에 정자는 웃음이 나왔어요.
아이 눈에도 소라의 집은 너무 완벽해서 부담스러웠나 봐요. 할머니, 엄마가 요즘 화나 있어요. 하늘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화나 있다고? 왜? 정자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빠한테 계속 큰 소리로 얘기해요. 할머니 얘기하면서요. 정자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자신 때문에 아들 부부가 싸우고 있다는 말인가요? 하늘아,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던? 잘 모르겠어요. 어려운 말이어서요. 근데 할머니 이름 계속 나와요. 아이가 들을 만큼 큰 소리로 싸우고 있다니 정자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할머니는 안 틀렸어요. 하늘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응? 정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엄마가 할머니가 틀렸다고 했는데 저는 할머니가 안 틀렸다고 생각해요. 5살 손자의 말이지만 정자에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마워, 하늘아. 할머니는 내가 있어서 든든해. 그날 오후 정자는 하늘이와 함께 동네 공원에 산책을 나갔어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가을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 저 나무잎이 왜 빨갛게 됐어요? 하늘이가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겨울을 준비하는 거야. 추운 겨울을 견디려면 잎을 떨어뜨려야 하거든. 정자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자신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자신도 지금 겨울을 준비하는 시간인 걸까요? 할머니도 나무처럼 춥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늘이의 말에 정자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야, 하늘아. 할머니는 추워도 견딜 수 있어. 할머니는 강하거든. 공원에서 놀면서 정자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너무 며느리와 아들에게 맞춰주려고만 했던 건 아닐까? 자신의 방식과 가치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 아닐까? 할머니, 저기 할머니들 봐요. 하늘이가 벤치에서 수다 떠는 어르신들을 가리켰어요. 정자도 그쪽을 봤습니다. 몇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모두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저 할머니들은 행복해 보여요.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정자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분들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정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시어머니이기 전에 한 사람의 독립된 인간이라는 것을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자신만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만들어 왔는데 그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아, 할머니가 깨달은 게 있어. 정자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뭐요?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사는 게 맞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말이야. 하늘이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아이의 순수한 지지에 정자는 힘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거울을 봤어요. 그동안 소라의 시선을 의식해서 자신을 의심했었는데 사실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나는 나대로 살면 돼. 정자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수가 하늘이를 데리러 왔어요. 어머니, 하늘이 말 잘 들었죠? 당연하지. 우리 하늘이가 얼마나 착한데. 정자가 손자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민수는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표정이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머니, 저희는 가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정자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이를 보내고 나서 정자는 조용한 집 안에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어요. 자신의 삶을 되찾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정자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그동안 스트레스로 잠을 설쳤는데 이번에는 아이처럼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정자는 자신이 젊었을 때의 모습을 봤어요.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정자는 상쾌했어요. 오늘부터는 나를 위해 살자. 정자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기로 한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자가 새로운 다짐을 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수에게서는 간간히 안부 전화가 왔지만 소라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정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이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화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보니 소라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맨얼굴에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상자를 들고 있었고요. 어머니.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일단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자가 차갑게 물었어요. 소라는 대답 대신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소라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어머니께 얼마나 신뢰를 했는지. 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정자는 당황했어요. 이런 모습의 소라는 처음 봤거든요. 소라야, 일단 일어나. 정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소라는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정자가 깜짝 놀랄 만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페인트 칠했던 도자기 그릇들이었어요. 그런데 원래 하얀색으로 되돌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그릇들을 원래대로 복원했어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페인트를 모두 벗겨내고 전문가에게 맡겨서 원래 상태로 되돌렸어요. 혹시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다시 수리했고요. 정자는 그릇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처음 샀을 때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페인트 칠로 망가뜨렸던 아름다운 백자의 순수함이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한 거야? 2, 3일 동안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도자기 복원 전문가를 찾아서 직접 가서 부탁했고요. 비용도 많이 들었지만 어머니께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소라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자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라야, 그릇 복원해준 건 고맙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야. 네, 어머니. 저도 알고 있어요. 소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행동했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라는 정자 앞에 앉아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첫 번째로 잘못한 건 어머니를 구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머니의 모든 것을 업데이트가 필요한 것처럼 봤어요. 정말 교만한 생각이었어요. 정자는 소라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적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다행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말한 거예요.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중요한 미팅이라고 거짓말했어요. 어머니를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생각했던 건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소라는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하나하나 인정했어요. 집들이 때 정자의 음식을 무시한 것, 명절에 소외시킨 것, 모든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동안 제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아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배우지 못했더라고요.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런 기본적인 것들 말이에요. 정자는 소라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형식적인 사과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어머니께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진심으로요. 김치? 정자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어머니. 저는 그동안 김치도 사서 먹었거든요. 하지만 민수가 어머니 김치가 그리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배워서 만들어주고 싶어요. 정자는 소라의 말에 놀랐어요. 김치를 배우고 싶다는 며느리들이 요즘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 귀찮아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에요. 정말로 배우고 싶은 거야? 김치 담그기는 쉽지 않아. 정자가 물었어요. 네, 정말이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다면 열심히 배우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머니 방식을 존중하겠어요. 소라의 진심이 느껴지자 정자의 마음도 조금씩 열렸어요. 그래, 그럼 김치 담그는 걸 가르쳐 줄게. 하지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야. 여러 번 연습해야 해. 감사해요, 어머니. 소라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때 민수도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도 어딘지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민수야, 너도 할 말이 있는 거 아니야? 정자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그동안 중간에서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편도 소라 편도 제대로 들어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어머니께 빌린 돈도 곧 갚을게요.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대출을 새로 받아서라도 갚겠어요. 어머니의 노후 자금을 그렇게 오래 묶어둘 수는 없잖아요. 정자는 아들의 말에 기뻤어요. 적어도 자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민수야,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갚아도 돼. 하지만 약속은 지켜야 해. 네, 어머니. 꼭 지키겠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부터 소라는 정말로 김치 담그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주일에 한 번씩 정자의 집에 와서 열심히 배웠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면 어때요? 소라가 배추를 절이는 것을 보여줬어요. 많이 늘었네. 처음보다 훨씬 좋아졌어. 정자가 인정해줬습니다. 김치 담그기를 배우면서 소라와 정자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됐어요. 소라는 정자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게 됐고, 정자도 소라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정말 어리석었어요. 소라가 김치를 버무리면서 말했어요. 모든 걸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지켜야 할 것들도 있더라고요. 소라야, 새로운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좋은 건 지키면서 발전시켜야 하는 거지. 정자가 지혜로운 말을 해줬어요. 몇 개월이 지나자 소라는 정말 김치를 잘 담그게 됐습니다. 정자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맛있는 김치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어느 일요일 정자는 아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소라가 직접 담근 김치와 정자가 만든 갈비찜이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김치도 맛있어요. 하늘이가 김치를 먹으며 말했어요. 그래. 엄마가 열심히 배웠거든. 정자가 손자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소라는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은 선생님이셔서 가능했어요. 식사 후 하늘이가 정자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할머니는 정말 특별한 어머니예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정자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 할머니가 특별하다고 생각해? 정자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화나지 않고 다 용서해줘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만들어주고요. 엄마도 할머니한테 많이 배웠잖아요. 정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동안의 모든 갈등과 상처가 이 순간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소라가 김치 담그기를 배우고 민수가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말이에요. 소라야, 고마워. 정자가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정말 많이 변했구나. 어머니야말로 감사해요. 저를 다시 받아주셔서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그날 밤 정자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기분이었어요. 물론 완전히 예전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정자는 혼잣말했어요. 나는 정말 특별한 어머니구나. 하늘이의 말이 맞았어요. 화를 내고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 용서하고 받아들인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고 진짜 사랑이라는 걸 정자는 알고 있었어요.